다들 안녕하세요. 외곽인님은 41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홍주입니다. 홍크입니다. 지난주에 장마음님과 네. 오디디님 초대석을 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즐거우셨어요? 아, 즐거웠죠. 제 뭐 어떤 그 낯가림과 네. 어떤 뭐 그런 거와 별개로 음. 이야기도 재밌었고 네. 뭐 이야기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언제나 재밌죠. 그날따라 좀 약간 쇼맨 모드가 안 켜지대요? 쇼맨 모드요? 네. 안 켜도 될 정도의 그게 아니었나요? 좀 그래도- 부족했나요? 아, 그럼요. 그래요? 그래도 좀 오셨으면 키셔야죠. 많이 킨 건데? 아니야. 그래? 가을이어서인지 나이 들어서인지 그날만 그런 건지 좀 약간 레벨이 떨어졌습니다. 아, 평소보다 떨어졌다. 아니야. 어색한 사람들 만났을 때 음. 키는 모드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거에서 좀 약간 떨어져 있었다. 나를 너무 고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재미가 없어도 음. 텐션 올리실 때가 있거든요. 아니 텐션은 올랐어요. 네. 평소에 사회화 모드 홍크였다. 네. 하지만 그때도 제가 뭐 간단하게 손님 초대해서 제가 제 얘기를 이제 했었죠. 최근에 사람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만났다. 아니 잘 안 그러시잖아요. 그 가면을 약간 벗어버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 네. 어떤 뭐 내향적인 뭐 그런 거나 어. 그런 이걸 약간 카테고리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인싸 아싸에 대해서 2화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을 텐데 네네. 그런 걸로 뭐 한다기보다는 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최근에 일이 좀 많았습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그래서 제가 한 2주간 그런 어떤 혼돈 속에 근황을 겪으면서 뭐 느꼈던 것들 뭐 사회화 과정이나 뭐 이런 이런 것들 느끼는 순간들을 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화에는. 벌써부터 무서운데요? 근데 이제 그 다 디톡스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도 좀 차가운 머리로 다시 이제 복귀를 스크립트 작성하면서 네. 복귀를 해보니까 네. 조금 이제 감해진 느낌이 좀 들었다. 다 되셨길 바랍니다.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아직 덜 됐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 남아있다. 네, 남아있었다. 잔열이 그때. 남아있다. 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옹주 씨랑은 사실 오래된 친구기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뭐 이제 뭐 사람을 만난다 그런 거 이제 CPU가 더 들어가고 이러진 않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좀 힘들지 않은 아직 잔열이 남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요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속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아, 맞아요. 친구들끼리도 뭐 약속 같은 게 좀 많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약간 전 좀 약간 연말이랑 섞여서 더 약속이 좀 생기기도 하는 느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슬슬 같아요. 들더라고요. 가을이 좀 늦게 오기도 했고 아, 그러네요. 하다 보니까 술 먹기도 좋은 날씨잖아요. 이제 밖에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진짜 사람 인원수라고 하긴 뭐하고 뭐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마탱이가 갔어요? 뭐 친구들 약속도 꽤 많이 있었고 네. 팔자에도 없는 무슨 멋쟁이 파티도 한 두어 번 가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뭐 이제 그 소셜라이징 하는 거 밍글링 하는 과정들이 좀 많았는데 아. 좀 뭐 그 파티에 가면서 오랜만에 또 강남도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느낀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강남을 또 가보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멋쟁이 파티 가보니까 또 번쩍번쩍 하잖아요. 또 그쵸. 연예인도 좀 많이 봤고요. 아, 그래요? 힙스터들 사이에서 초라한 인간이 있었다. 거울 속에 초라한 남성이 한 명 서 있었다. 아마 또 그러면 역으로 정말 힙스터로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아유, 신경도 안 쓸 뭐 그런 거죠. 아, 그래요? 그거잖아요. 네. 진짜 힙스터는 이제 안 보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들은 이제 근데 또 힙스터의 내공이 좀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돌고 또 했겠죠. 아, 그렇죠. 아니 뭐 그거를 뭐 계산하고 뭐 전략적으로 쓸 생각은 없었는데 그러셨겠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그게 CPU 공간이 남아 있지도 않았어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아무튼 제가 원래 내향적인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극 내향적인 인간이죠. 그런데 이 사회의 역치를 이제 아득히 넘어서는 그런
바람에 기가 좀 많이 빨려서 한 3일 정도 어떤 약속들이나 뭐 이런 뭐 그런 천천히 말해보세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울지 말고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울지 말고 너 자꾸 이렇게 절면 너 파티 초대해버린다. 번쩍번쩍에 또 데려간다. 데려간다. 너 이놈한다. 그래가지고 약속들이 다 끝나고 일정들이 다 끝나고 한 3일 정도 택티컬 집거를 좀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폭포 수련이라도 하실 줄 알았네요. 네. 비슷한 뭐 그런 거겠죠. 네. 명상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그 멋쟁이 파티를 참가하게 되면서 네. 초대받아가지고 가게 되면서 강남을 오랜만에 가봤어요. 네. 이제 뭐 언주 이쪽인데 우리가 또 학동 작업실도 같이 썼었고 네. 강남을 어느 정도 좀 암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난 강남이 그 정이 안 가더라고. 정이 안 갑니다. 그래 맞아요. 맞아요. 정이 안 가서 오랜만에 그 감정을 또 다시 느끼면서 느낀 점들이 강남이 좀 급진적인 발전으로 만들어진 어떤 군집체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집약체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의 에너지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막 뒤엉키면서 요상한 미감이 좀 생겨요. 강남이라는 게. 네. 스튜디오나 사무실 이런 거 되게 멋있는데 거기가 또 이제 그 가파른 비탈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요상하잖아. 높게 있는 뭐 건물인데 그 모티베이션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런 모습, 그런 모습도 있고 적자 생존을 가시화하는 듯한 어떤 그 네온 사인들의 어떤 번쩍임들 이런 것들이 막 엉켜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니까 강남을 간 것만으로도 일단 좀 힘이 들었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또 어떤 광고판 이런 데는 아이돌이나 애니 캐릭터 생일 축하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고 대형 그렇죠. 광고판에 맞아요. 그리고 막 성형외과 광고 이런 거 굉장히 크게 있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이게 막 그 비주얼 자체가 되게 무슨 로코코 미술 같아요. 막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막 하니까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들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나한테. 나비만 지나가도 정신을 뺏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조화가 불가능한 어떤 이미지들의 뭉침 그리고 소리도 엄청 많고 맞아요. 그리고 막 그것들을 즐기러 온 수많은 인파들 이런 그 사이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가 빨렸다. 아직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디톡스. 좀 말이 느릿느릿하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예민하고 제가 좀 네. 제가 좀 얼마 없는 장점 중에 관찰력이나 네. 어떤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보 캐치하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 거죠. 약간 자극에 취약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파티를 좀 있었고요. 파티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진짜 무슨 미국 시트콤에 뭐 파티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뭐 지붕 위에 그냥 사람들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막 이런 그런 거였는데 무슨 파티였는데요? 뭐 말하면 압니까? 네, 모르죠. 네. 그냥 뭐 지인이죠. 지인의 지인, 지인의 지인은 아니죠. 아무튼 지인의 파티였는데 그래서 파티를 또 오랜만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소개하는 게 그래도 30대가 넘어가면서 얼굴이 좀 뻔뻔해지고 괜찮아졌다. 나의 사회화 과정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옛날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쭈뼛대던 그 시절이. 네, 막 못 어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그래도 뭐 좀 옛날 생각이 났다. 그래도 정신줄 좀 잡아가지고 뭐 분위기 좀 안 망치고 네. 그래도 좀 잘 어울리긴 했는데 어떤 분이랑 이제 옥상에서 좀 담배를 피다가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 파티 자주 놀러 오시나요? 라고 이제 이런 파티. 이런 파티를 이제 물어보시는 바람에 초면인데 약점을 좀 찔리는 태부를 좀 찔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스턴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다. 아니요. 그분 표정이 어떻던가요? 그분 표정은 이제 그 추격자에 나오는 섹스 아저씨처럼. 홈크님은 이런 파티에 자주 오시나요? 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궁금한데요? 그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사람 만나고 하면은 이제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이 이제 음악 한다
이 친구는 음악한다. 뭐 디스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이제 하는데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좀 헷갈려요. 내가 무슨 음악을 한다고 말을 하고 다녀야 되는지. 장르가 제 기준에 좀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 포트폴리오에 네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웬만해서 그냥 어두운 뭐 락이나 포크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축약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제 음악 아시는 분들은 뭐 슈게이징 하는 사람이야 라고 저를 이제 소개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슈게이징 내가 암울하긴 해도 그렇게 막 노이즈나 질감 텍스처로 막 집중하는 음악들도 아닌데 슈게이징 한다고 하기 좀 뭐하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어. 내 음악이 좀 불투명한가 봐. 장르적 구분으로 하기엔. 요새 많이들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저도 이제 뭐 랩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소개할 때 이걸 랩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면. 네. 나는 이제 뭐 가수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있잖아요. 싱어송라이터라고. 맞아. 그런 식으로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도 이제 장르를 물어보는 분들 계시니까. 맞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옹주 씨도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 공교롭게 파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연령대가 좀 어렸고. 그때 말씀하셨던 네네. 할로윈 파티를. 네, 뭐 유튜버들, 뭐 배우, 뭐 이런 게 많은 자리였대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끝날 때 여자친구 픽업하러 가서 한 2-30분 잠깐 있었는데 소강 상태였으니까 다들 만취해 있고 또 이제 막 근데 또 This is 누구 뭐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중에 제 팬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호들갑을 만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랬어요. 막 눈 풀려가지고 막 대단한 분이야 막 이러면서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진짜 거의 그런 문흥주 행차하십니다. 거의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거기서 또 똑같이 저한테 그러면 무슨 음악 하시냐고. 뭐 발라드, 뭐 랩, 뭐 이런 식으로만 물어보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그냥 우울한 밴드 음악 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죠. 밴드 음악이라고 말하면 좋긴 하겠네요, 확실히. 항상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웅주 씨 자꾸 그 술자리에서 저랑 같이 있을 때 자기 락커라고 자꾸 자꾸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자꾸? 저 그 자리에서도 그랬어요. 그래? 그거 되게 부끄러워요. 왜요? 공감성 수치와요, 그거. 락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또 그 얘기를 밥 먹으면서 또 한 번 하면서 자기 락커라고. 그래가지고 너 락 몇 개 있는데 너 포트폴리오 중에 그래서 있다고 하셔가지고 뭐 하나를 알려주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내가 그 집에 가서 들어볼게. 들어봤는데 옛날에 들어본 음악이더라고요. 근데 잊고 있었나 봐. 락폼이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락 발라드? 락 발라드 아니었나? 포트폴리오가 어떤 곡이었나요? 알려드리지 않아요. 포트폴리오가 그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따로 밴드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횟집에서 튀김 요리 나오잖아요. 그럼 튀김집입니까? 횟집입니까? 지금 제가 튀김 요리 하고 있다고 횟집에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당신은 이제 발라드 가수라고 소개하셔야죠. 저는 발라드 가수는 때려 죽여도 아닙니다. 봐봐요. 락 발라드 하시잖아요. 그 어미에 오는 게 그거예요. 정의를 만드는 거예요.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홍크님 음악을 듣고도 락 발라드라고 생각한 사람들 있을 겁니다.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랄. 진짜로. 난 발라드에서 뭐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발라드스러운 느낌도 내 곡에 많아.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발라드스러운 것과 발라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더 파보고 싶은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 좀 당혹스러운 순간들이죠. 이런 것들이. 맞아요. 진짜 우리가 유명한 게 아니라서 모든 사람들이 안다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전 좀 애매한 게 최근에도 있었는데 그럼 노래를 하나만 알려달래. 그럼 저는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한 노래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장르를 물어보다가 그러면 한 노래 하나만 들어볼게요 했을 때 이거랑 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저는 곡 하나만 알려달라고 한 분은 안 계시고. 그래요? 그 스포티파이에 치면 나오냐. 그래서 뭐 제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예전에는 막 고민을 하다가 유명한 노래를 그나마
유명한 노래를 알려주다가 그냥 최근에는 그냥 가장 마지막에 나온 노래 그냥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네요. 공감이 되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이 든 게 퍼스널 스페이스, 인간의 밍글링 할 때 물리적인 거리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더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 안 지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술 취하면 네. 그죠? 너무 가까이 붙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스킨십이 좀 과해진다거나 좀 많이 불쾌하셨나요? 아니요, 불쾌했다기보다는 진짜 쫀 거죠. 아, 나 한껏 이제 웅크려져 있는데 사람을 너무 만나보다 보니까 내 향으로 가게 돼 있는데 확 들어오게 되니까 초면인 사람이 그런 것들도 있죠. 또 그런 분들은 되게 외향적이고 멋쟁이 분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고. 아, 그죠. 근데 저는 되게 저의 공간을 침범하시는 분들은 네. 되게 그랬어요. 웅주 씨랑 겨루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유. 그때 이재규 씨 나왔을 때 네. 뭐 주짓수에 대한 어떤 철학을 저희가 막 물어보면서 네네. 들은 대답이 인간의 그 기본 구조, 그 내 가슴을 전달한다. 이 나를 전달한다. 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게 이게 뭐 피지컬하게 숙련이 안 된 사람은 가슴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 가슴과 가슴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게 적정거리가 어느 정도일까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인터넷 쳐보니까 한 1.2m 정도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프렌드존은. 그래서 뭐 있긴 있었는데 저도 이 생각이 또 들면서 악수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악수가 의외로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뭐 오랜만에 본 사람들 만났을 때 적정 거리를 벌려주는 것 같아. 악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1.2m를 1.2m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는 거리를 1.2m면 너무 멀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쭉 뻗어야죠. 그러니까 그 좀 시끄러운 환경이나 뭐 이런 데서 말소리도 다 들릴 수 있고 이 정도를 그냥 만났을 때 딱 정해주는 느낌. 그리고 아주 간단한 스킨십도 가능하니까 친밀감도 어느 정도 딱 적정선에 유지가 되고 그래서 악수가 굉장히 좋은 그 수단이다. 많은 악수를 나누셨어요? 네, 그리고 많이 나눴고요. 저는 의식적으로 저 이제 20살 초반에 이대로 살면 안 된다로 해서 이제 사회화 이제 훈련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 중에서 악수를 제가 먼저 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했었는데 또 수많은 악수 요청이 무수한 수많은 악수 요청은 없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악수할 일이 많이 생겨서 그 악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퍼스널 퍼스널 스페이스랑 같이 묶여가지고. 와, 저는 그게 약간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오는 느낌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럼 더 멀어지는 게 좋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악수를 하는 경우가 보통 처음 만난 경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두 번째 만났을 때 악수를 한다거나 친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두 번만 봐도 사실 조금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하게 되고 또 이제 약간 좀 서로 격이 있는 사이라면 두 손으로 잡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너무 가까워지는 느낌이야. 이 거리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파티에서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악수를 하는 게? 네. 너 만취하시니까 또 더 가까이 오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연인처럼 막. 네. 심리적 거리가 또 이제 그렇게 있다. 미세한 거리 차이로도 그걸 이제 캐치할 수 있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존대랑 반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당연히 존댓말을 하게 되죠. 네.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리버스 악수처럼 쓰게 되잖아요. 일부러 거리를 벌리려고 존대를 계속 쓰게 되는 거라든가. 근데 역으로 또 존대를 쓰다가 어떤 좀 재밌는 포인트나 뭐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친해져서 웃긴 포인트에서 반말 딱 하는 순간 친밀감이 갑자기 생길 때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거기서 또 전개된 생각이 팟캐스트를 우리가 좀 존댓말을 쓰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가가기 어려운 환경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 그래? 다른 팟캐스트들도 들어보면 반말로 하는 팟캐스트들이 많고. 약간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팟캐스트는 존댓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물론 경험은 있지만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더 들게 되더라고요. 이제 몰입하는데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을라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반말로 해야 되나? 팟캐스트를? 이런 생각을 또 딴 생각을 또 파티에서 혼자 하고 그 자리에서 네. 악수를 한과 동시에 한
한 15초 안에 확 돌아가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혼자 재밌게 노셨네. 그죠. 팟캐스트 얘기를 또 생각하다 보니까 네. 쿠셔너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쿠셔너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거기 뭐 술자리에서도 그랬고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잘 모르지만 이라고 한다거나. 아, 맞아. 그런 것들 좀 많이 쓰는데 이게 나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스파크를 안 주려고 둘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쿠셔너라는 게. 네. 근데 오히려 듣는 사람한테 좀 더 피로감을 주게 돼 버려요. 쿠셔너라는 게. 직설적이지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돌려서 되다 보니까 맞아. 좀 불편하게 돼. 너무 조심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쿠션으로 얼굴을 눌러서 질식시켜버리는 뒤로 가기를 누르게 만드는 그런 그림까지 상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쿠션을 좀 줄여보려고요. 그래서 하고 뭐 잘못 말했다. 그럼 그때 그냥 사과하면 되지. 맞아. 별 얘기 아닐 때도 쿠셔너를 많이 쓰시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또 존댓말이랑 반말이랑도 섞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존댓말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더 이게 좀 보수적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쿠션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사회화에 이제 놀라버린 개복치를 위해서 3일간 재활훈련을 좀 해봤는데요. 네. 뭘 하셨을까? 여기 이제 작업실이랑 집이랑 가구 위치를 조금씩 바꾸면서 대청소를 한번 했고요. 좀 바뀌었죠 이게. 구조가 살짝씩 바뀌었습니다. 진짜 힘들었나 봐요. 네. 나 너무 힘들었어. 혼자서 막 셀프 테라피를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거, 퍼즐 게임이나 거기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거, 퍼즐 게임이나 뭐 도시 건설 게임 뭐 이런 거 있죠. 네.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걸 해서 이제 좀 테라피를 해봤고요. 혹시 제가 이거 좀 싫으시면 편집할 테니까 네. 우셨나요? 울먹울먹. 울진 않으셨죠? 안 울었습니다. 네. 울먹울먹 하지도 않았습니다. 쿠션 한번 깔아봤습니다. 네. 목이 메이는 순간들이 좀 있었다. 그런 게 있었는데 핸드폰도 좀 꺼놓거나 멀리 두고 책도 좀 많이 읽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티 하나로 이렇게 된 거예요? 파티가 2개였고요. 약속이 3개였고요. 네. 또 다른 약속이 또 몇 개 있었고 2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네. 새로운 사람, 그냥 지나친 사람은, 그러니까 뭐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친 사람은 훨씬 많을 거고 좀 그래도 또 딥하게 알게 된 사람들 거의 한 10명 되니까 이제 좀 힘들어지죠. 뭐 좋은 일이죠. 맞아요. 복이죠, 복. 그게 또 핸드폰을 좀 멀리 하게 된 게 3일간 멀리 하게 된 계기가, 이게 핸드폰이 소셜 네트워크가 좀 있다 보니까 혼자 있음에도 뭔가 어디에 연결돼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와서 집에 들어와도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은 혼자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걸 즐기는 저는 약간 요새는 좀 즐기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물리적으로 아예 같이 있다 보니까 혼자서 빈둥거리면서 핸드폰 하면서 그냥 노닥거리는 게 힐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SNS 활동인 건가요? SNS... 누가 문자를 한다거나? 아니요, 연락은 거의 안 하는데 저는 그냥 뭐 인스타그램 통해서 남들 소식 본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제 막 그게 엄청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여봤고요. 그거를 차단하니까 그게 생기더라고요. 좀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3일간 이제 택티컬 칩거를 하다 보니까 명상을 통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디톡스가 다 됐습니다. 약간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살짝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새벽에 릴스를 한 3시간 봤어요. 평소에 안 보거든요. 릴스나 쇼츠 이런 걸 안 보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또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릴스를 보게 되더라고. 또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뭐가 유행하고 이런 거 당연히 모르지만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소통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릴스 뭐 이런 것들, 뭐 낯선 사람들 만나서 스냅샷을 찍어준다거나 그런 릴스들 유행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뭐 일상 속에서 뭐 벌어지는 좀 훈훈하고 웃긴 영상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냥 딱 걸렸는데 이게 어느 순간 훈훈하게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정 타고 들어가가지고 또 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고프로 이마에 달고 아무 말 안 하고 쓰레기를 대신 버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음식을 뭐 나눠 먹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 잘 웃고 뭐 그 사람 어떤 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 그것도 이제 되게 러블리하고 이런 영상들이었는데 아무튼 이게 뭐 사회화 금단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역으로 된 걸까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길에서 주운 나무 리뷰하는 계정 이런 거 있거든요. 유명한 계정 중에. 네. 그런 것도 좀 보고. 누군가한테는 정말 일상일 수도 있는 게 어떤 점이 달라서 그렇게 데미지를 입힌 걸까요? 기질이죠 뭐. 근데 좀 신기하네요. 이렇게까지 마탱이가 가 있어가지고 테라피를 그렇게 하고 테라피를 또 많이 해서 안 보던 릴스를 막 3시간 보고 팟캐스트 재밌게 하려고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넘어가죠. 네, 넘어가 버리고요. 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좀 보다 보니까 그 영상 속에 인간들이 소통하는 뭐 순간들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일상적인 순간들이지만 굉장히 낭만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거잖아. 그래서 낭만적이고 예술적인 순간들을 짧은 시간에 녹여내다 보니까 어떤 인간 간의 소통을 최대한 예쁜 모습으로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2주간 굉장히 힘들었잖아. 그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은 아니지만 뭐 소통 때문에. 네네. 그런 사람이라서. 근데 그런 영상들을 한 3시간 보다 보니까 예쁘게 표정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쁘게 나의 그 2주간의 그 긴 여정이 예쁘게 포장되는 그런 느낌. 결국엔 사람으로 치유받는 건가? 뭐 이런 모르겠지만. 결국 거기까지 갔군요. 그죠. 반추로 생각이 계속되면서 이게 그런 여정들이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결국엔 좋은 이름이 있었다. 제가 저번 주에 파스칼 키네르 한 대목 읽어드리면서 결국에 이야기함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증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간 고생이 많으셨네요. 네. 파티도 가시고 멋쟁이 파티에 다녀왔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멋쟁이 파티는 아니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연령대가 좀 어렸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두꺼워진 얼굴 모드 그냥 그대로 싸해져도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모드로 좀 있었거든요.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또 짧게 있기도 했고. 근데 이런 것도 있겠네. 내가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나 보다. 웅주 씨는 싸가지가 없어서 그걸 못 느끼는 거고. 맞죠? 느끼는데 그냥 보호 프로토콜. 맞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또 얘기했지만 이제 웅주 씨가 피폐해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비웃으면서 형 내일 다음 주에 할로윈 파티 있는데 형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심술 나잖아요. 계속 옆에서 그러면 그래서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못하진 않는다. 오히려 사회 과정이 원활하게 된다. 오히려 네가 못하지 않느냐. 이제 그 여자친구분도 동의하셨고. 아니 근데 들어보세요. 네. 파티를 즐기는 어떤 방식이라는 것이 다 일률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냥 그런 제 스타일대로 즐기는 거죠.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못 즐기신 거죠. 저는 즐겼습니다. 맞아요. 저도 즐기는다고 할 수 있는데 남들이 보기엔 역치에 아니에요. 나 자신도 띠용 그런데 그 역치가 너무 넘어서다 보니까 사람 많고 이래서 그냥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해두죠. 네,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내향적인 분들은 제 말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제 마음 정말 공감되실 겁니다. 울먹울먹까지는 모르겠지만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본인은 계속 이제 다 디톡스가 됐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게 아닌 거는 아마 모두가 아실 겁니다. 네. 다들 그 댓글로 홍크의 사랑이 한 번씩 적어주시고요. 나는 그게 힘들어서 피폐해진 건데. 또 텍스트로는 괜찮잖아요. 네. 마음속으로라도 홍크 화이팅 빌어주시고. 맞아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떤 사람 만나고 이런 게. 네, 일이 겹쳐서 그랬을 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마음 아시죠? 내향적인 분들은 제 마음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내 마음 알지, 니들은. 알겠습니다. 노약이님은 1분 이렇게 끝내겠고요. 무게를 보겠습니다. 안녕. 오늘 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를 딱 이렇게 보더니
이러고 키스를 하신 거네 할머니랑. 그렇죠. 저는 굉장히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어떠세요, 본인은? 부럽냐고요? 아니. 또 그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닌 정도예요? 그럼요.